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결혼 후 해로하는 문제는 일생의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사주학에서 배우자 궁의 위치는 남녀 모두 일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남자는 일지로 판단하고 여자는 월지로 판단하자는 이론이 있으나 남녀 모두 일지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지로 보는 배우자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단락 한 단락이 모두 배우자운을 좌우하는 요건들입니다. 일지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고 용신이나 시신에 해당할 경우는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며 처복이 있습니다. 일지가 기신인데 배성, 즉 여명은 관성, 남명은 재성이 용신이나 시신이면 부를 누릴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하고 처복이나 남편복이 없습니다. 일지의 배성이 천을기운과 함께 있으면 배우자가 총명하고 자비심이 많으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고 용모도 아름답습니다. 일지가 월지나 시지에 의해 형충을 당하면 이별하거나 배우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일지에 화개살이 있으면서 형충이 되면 처가 부정하거나 남편을 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충이 되어 다른 오행으로 변하여 귀신이 되면 부부 인연이 좋지 않습니다. 일지가 배우자 궁이므로 사주가 한습하면 일지가 따뜻해야 처덕이나 남편 덕이 있고 그 배우자가 선량하고요. 사주가 조열하면 일지가 한습해야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속궁합은 남녀 간의 잠자리와 육체 관계를 말하는데요. 잠자리가 잘 맞으면 해로할 수 있지만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풍파하거나 이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우선 일간과 일지가 합의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조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지에 비견이나 양인이 있으면서 신황한 사주는 배우자로 인하여 손재나 구설이 따르고요. 이별하거나 심하면 상처하거나 상보하기 쉬운데요. 특히 양인이나 겁재일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배우자가 다재다능하고요. 인성이 있으면 처의 행동이 정숙하고 총명합니다. 남명의 일지에 비겁이 암장되어 있으면 그 처가 몰래 바람을 피우기 쉽습니다. 신약한 사주의 일지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부부싸움이 많은데요. 특히 편관이 있으면 배우자의 성질이 난폭한데요. 식상이 있어 제사라면 이를 면합니다. 또한 신약한 사주에 재성이나 관성이 일지에 있는데 운에서 형충을 하면 결혼 후에 병약하기 쉽습니다. 일지에 있는 배성이 다른 육신과 합하여 귀신되면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명 일지에 상관이 있고 재성이 없을 경우는 남편과 이별하거나 사별하기 쉬워 과부가 되기 쉽습니다. 여명에 일지나 사주에 비겁이 나란히 있으면 남편이 애인을 두기 쉽고 을목일주에 간목이 있으면 후처나 애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명의 식신은 자궁이나 유방 등의 생식기로 보고 또한 일지를 생식기로도 봅니다. 남명은 수를 생식기로 보거나 정력으로 보는데요. 고로 남녀 모두 수나 일주가 강하면 성욕도 강한 것입니다. 남녀 모두 연월에 도화살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요. 일시에 도화살이 있으면 안방에서 부부와 정이 좋으며 잘 대해주거나 실내 장식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녀 모두 일지에 사화가 있는데 운에서 진이 오면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진사를 공망살로 보기 때문인데요. 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일주의 여명에 수기가 부족하면
남편에 해당하는 목이 술을 탐하여 뿌리를 뻗으니까 바람을 피우기 쉽습니다. 왼쪽 명주는 수월의 경인일주 남명입니다. 지지의 재성은 년지의 묘목 정제, 일지 인목 편제, 해중의 간목이 있는데요. 이 제들은 묘술 육합과 인해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목 정제의 경우는 시기상으로 내가 일찍 만날 수 있는 재성이고 또는 과거의 여자로 볼 수도 있고요. 인목 편제는 늦게 만나는 재성, 즉 지금의 배우자 또는 두 번째 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재성이 나에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성이 될까요? 인목이 조금 더 괜찮은 재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재성의 글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육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인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명조는 처복도 없지만 자식 인연도 약한 사주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축월의 무인일주 여명입니다. 남편은 일지 인중의 간목이 되는데요. 일지 인목 기준으로 주변이 전부 비겁일색입니다.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은 이것으로 간명이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중의 간목은 사방의 기토 겁재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목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히 배우자와의 인연이 길지 않거나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할 것으로 봅니다. 축월이라 시지와는 원진 기문을 이루고 연지 미토와는 축미충으로 목을 입고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불미하다고 봅니다. 왼쪽 명조는 묘월 갑인일주 양인격 남명입니다. 월간 신금이 용신인데요. 경금이 아니라서 아쉽기도 하고 연지 축토가 있어 언제든지 입고될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간 신신이 병화를 불러올 수 있어 알게 모르게 병화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내 배우자는 인중의 무토가 될 수 있는데요. 저 멀리 축중의 기토를 내 애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나와 축토 사이에는 암합으로 무게, 갑기, 병신으로 되어 있어 묘목, 겁재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축중 신금이 천간으로 투했기 때문에 천간의 신금이 내 애인을 대표하는 글자로도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식상, 인중 병화와 병신합하여 명암합으로 엮여 있습니다. 나의 식상 병화는 안방에 두고 아내 몰래 외부와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안방 마님만 모르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수월의 무술일주 여명입니다. 수월에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 목을 키우기가 좋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연간의 을목 정관은 주변이 온통 화토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을목이 잘 자라지 못하는 조건이 되므로 관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연간의 을목은 사화 속의 경금 식신과 합으로 엮여 나의 정관임이 확실하므로 배우자와의 문제나 나의 경제활동이 중단, 지연, 지체 현상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월지 사술 원진과 월일지 술술이 모여 자형을 이루는 가운데 대운도 경인 신묘운으로 흘러 부부간의 문제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인 제공은 신묘대운의 지지인 묘목관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통변이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